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 증권연합TV 이서구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철강 스프레드 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강석 가격은 하락하는데 제품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 안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다른 철강사들은 이걸 수익으로 끌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뭐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은요,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소비도 세계 탑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뭐 한 몇 달간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 기간 조정, 각 조정을 했죠. 그 원인이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을 잡자. 그러면서 공급량을 정부 비축량을 내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철강석 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을 제한시키니까 철강석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제품가는 올라가겠죠. 이 차이, 즉 비용 대비, 원자재 가격 대비 내다 파는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가 즉 이익의 뭐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차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실적, 즉 이익단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 문제, 근데 이거 언제까지 신경을 쓸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죠?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항상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요. 맞아요. 항상 환경 문제, 뭐 엄청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은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한 원자재 가격 누름 현상은 동계올림픽까지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 앞으로 더 개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철강주도 이러한 실적에 있어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 2분기보다 이번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할 그 업종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네. 그 안에서 철강주들의 매력은 높아질까요? 또 은님이 철강석 피카 논란 이제 해소된 건가요? 라고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리트가 저는 점진적으로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 더 있어진다. 네,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는요. 네. 글로벌 철강사, 특히 미국 대비해서는요. 우리나라 철강주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면은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제철,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력이 꽤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지기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가격이 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좀 긍정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여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 자동차, 건설, 기계 이 분야가 경기 민감 주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환경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전방 산업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을 하는 이 철강주는 당연히 좋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시장 힘들었을 때 철강주들도 같이 무너지면서 주가 하단을 좀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거든요. 여기서 3분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한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래봐야 몇 퍼센트 안 돼요. 20% 올라가면 되는데요. 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 안에서 자동차, 건설, 기계 이런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면은요. 당연히 이익 관점,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한 달 전부터요. 오히려 여기 시점에서부터는요. 네. 해외 이 동종 업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한 방 맞았죠. 예, 코스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오히려 싸다라는 관점,
예, 저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매물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 분석도 무시는 못하는데 하락 추세대는 오늘로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제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죠. 차트가 비슷해요. 네. 딱 보시면은요, 하락 추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을 편다면은요, 저는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이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고점 뚫을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할로 한 두세 번 조정 시 뭐 오늘 조금, 뭐 아니면 내일 모레 조금, 뭐 이렇게 모아서 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제철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강주의 3분기 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첨보예요. 와, 2차 전지 정말 강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또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장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흐름 어떤지 그 상승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어제 정부에서요. 네. 소부장 드디어 성공했어라고 발표를 한마디로 했어요. 네. 예, 이것을 갖다가 백서로 꾸며서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이 관련 2차 전지 관련 소재,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배 정도 더 늘더라.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 소부장, K 소부장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단기 슈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은 좀 있어 보여요. 오늘 상승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할게요. 네, 좋긴 하지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첨보가 전기차량 전해질 사용량 증가 이중수혜라면서 네. 증권가에서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첨보를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네. 저도 좋기는 봅니다. 네. 근데 다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일단 오늘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특히나 저 첨보 같은 경우에는요.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뭐 이중수에 뭐 전기차 판매량 증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전액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액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첨보에서 전해직 첨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더 많이 사용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양수협장의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1만 원 목표가였는데 오늘 갑자기 34만 원으로 업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종가가 23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목표가가 21만 원 저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딱 올려놓고 이렇게 뻗어 올리면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21만 원에서 버린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뒤늦게 업데이트 된다. 네네. 네. 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기분상 솔직히 그러실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하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2차 전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밖에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수급 상단에서 수급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건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소부장 쪽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증설을 하거나 여기에 투자를 더 집행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많이 있었죠. LNF도 있었고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기관에서는 증설을 하면은 앞으로 이만큼 더 팔겠지? 그러면 판만큼 더 수익이 나오겠지? 이렇게 연결돼서 목표가 레벨업 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전반적으로는 저도 나쁘게 보면은 뭐 시류는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목표가가 증권가 평균 한 30만 원 정도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34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한 30만 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춰보고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레포트는 목표가 34만 원까지 치솟는 목표가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30만 원 선 정도까지 보고 한번 가져가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1차 상승이 한번 쭉 있었는데요. 크게 네. 그 이후 한 달 넘게 주가 조정이 있었어요. 거의 제자리였죠. 오늘 레벨업된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지금 위로 따라잡는 건 좀 부담인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내리든 모리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요. 이렇게 이걸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향후 주가는 계단식 상승이 예상된다.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좀 빠르게 가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네. 하반기 전망도 맑은 상황이고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 전망도 좋은 거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주가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밑바탕에는 다음 주에 왕이 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네.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뭔가 있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이슈가 있다면 요즘에 왕창 몰려가는 수급 동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ODM 업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ODM 업체인데요. 실적 개선세, 지난 분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더 이어나갈 것 같네요. 다만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향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의 이 화장품 업체 전반적으로 턴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미국항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주력 그리고 그 효자가 바로 잉그루드랩이거든요. 네, 오늘 그렇죠. 잉그루드랩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메카 코리아 말고 그냥 잉그루드랩을 사는 게 좋을지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일정 주가 흐름 좋고 잉그루드랩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파트너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살 기회도 안 주고 좀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 주가 흐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길게 보시면은요. 5일선을 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디에 사야 되나? 다만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이게 쭉 올라가면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조정이 많이 줬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약간 풀린다면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잉그루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염두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상황 꼭 나쁘지 않다는 쪽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파트너는 코스메카 코리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은님이 또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조금 내려가면 용기 내서 포트에 담으려고 하는 찰나에 꼭 불꽃쇼가 나와서 담지를 못한다. 네. 화장품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어보고 이제 살까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반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때요? 소비주, 화장품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왕이 이벤트도 있고 또 네. 연말에 쇼핑 시즌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길게 보고 사볼까요? 네, 저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이제 턴할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담아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지난 2분기 실적, 이거 대형주 실적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 대형주도 좀 빠졌었는데요.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요. 순환매라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좀 올 관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좀 내시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화장품주,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이츠한불이라든가 네.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역시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흐름 좋습니다. 인구류들에 많이 올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올라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PER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종업계들에 비해서 아직 룸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